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이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액 알바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직글. 이런 광고만 믿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와 관련해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간을 가득 메운 상패와 표창장들이 보이는데요. 이분의 정체는 바로 형사사건 전문 김호석 변호사. 제가 이제 검사됐던 초창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5년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정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점점 늘어나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것 자체는 되게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이용당해가지고 가해자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탁기 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는 한 남자. 지난 1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모습입니다. 검찰 조사 당시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만 했다고 해도 가담 여부와 고의성 입증에 따라 사기죄 혹은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 등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전달책으로 몰려가지고 체포됐던 사람이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었어요. 실제 의뢰인의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재현입니다. 그저 현금만 저희가 지정한 장소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보수는 저희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정말요? 그러면 그거 옮기기만 하면 그 돈 다 주시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친구들한테도 좀 소개해도 되죠? 그럼요. 보수는 저희가 섭섭지 않게 잘 챙겨드릴게요. 네, 저 할래요. A씨는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해서 현금 수거와 전달 일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실제 본인이 미수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주는 줄 알았다는 A씨.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금융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금융기관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알바 한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찾은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 혹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냈어요? 잘 됐네. 그 문자를 보면 야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하면 자랑하면서 보내는 문자가 있어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보내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했겠냐. 친구 하나 엄마도 당신도 하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저희가 막 주장하고 입증을 했어요. 당시 A씨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좀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거 인출해 왔는데 10만 원, 20만 원 주냐?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황당한 일, 횡재수 이런 느낌이 나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자기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추적당하는 거를 회피하려고 대면으로 하는 거를 거의 안 합니다. 비대면으로만 면접을 하고 비대면으로만 접촉을 하고 실제로 만나고 하는 걸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문자로 둔갑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는 누르는 순간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내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져 나도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자금 이체를 요구할 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 확인은 금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에도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음식을 직접 먹여주려고 한다면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막말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겪는 직장 내 부당한 문제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 손은홍 리포터가 꿀팁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화한 얼굴의 신한철 노무사. 강단 있는 인상이 돋보이는 김미리 노무사. 10년 내외의 경력을 자랑하는 노무사들인데요. 노무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근로자랑 사용자 둘 다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걸 각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상담하거나 혹은 사건에 대한 대리를 하는, 쉽게 말하면 노동계에서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직장 내 심한 따돌림 문제로 얼마 전 퇴사를 했다는 김다은 씨. 식사할 때 그냥 저를 빼놓고 가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안에 있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소문이나 그런 뒷담화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적도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뭐 녹음이 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문자 같은 거는 남아있고, 녹음이 가능한 친구들은 자동 녹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남아있습니다. 살해자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나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들의 그 행위가 업무상의 적정 범위가 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 결과로 당사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제언입니다. 김지수 대리, 이번에 보고서 너무 잘 썼더라. 근데 내가 지수 대리보다 경력이 조금 더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인하고 부장님께 제출할게. 여기 둬. 네, 그럼 제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확인할게. 걱정 마. 의뢰인의 업무 보고서를 고의로 가로채간 직장 선배. 좋았어. 와, 진짜 어이없어. 어떡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고서를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뒷얘기를 하며 각종 유언 비어까지 퍼뜨렸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진짜 어이없어. 어떡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고서를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뒷얘기를 하며 각종 유언 비어까지 퍼뜨렸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시면 이 행동은 지금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 행동하는 순간을 어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시거나 녹취를 하시거나 동료분이나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받았다라고 토로하시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되거든요. 실제 45% 이상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괴롭힘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각 그 회사에 관할 노동지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장 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심하면 이제 입건으로 송치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생활 속 위기의 순간들. 슬기로운 생활 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